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리얼워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리얼워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살아온 이력. 첫 번째, 회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장비 설계 생산 8년 경력. 두 번째, 관련 1당제 나가면 언제든지 16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음. 점점 나이를 먹으니 인간관계가 귀찮고 정직원 다니기가 힘들어짐. 세 번째, 20대 때 차도 굴려보고 놀면서 생긴 대출 정신 차리고 대리운전과 배달하면서 다 갚음. 어렵게 갚아보니 이때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부모님께 보고 배운 대로 미니멀리스트 스타일, 욜로 노, SNS 군중심리 노. 다섯 번째,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으며 평생 할 일은 아니지만 만족 중임. 고민. 2020년 초반에 부모님께 1억 도움받아 경기도의 제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운 좋게 사자마자 올라서 4억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출은 2억 2천 정도. 물론 대출이 많지 않아 지출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결국 집도 노후화되고 4대 보험 정직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갈 생각이 아깝네요. 또 점점 나이를 먹으니 일을 하기가 싫어서 집 정리하고 고향 가서 월 200 정도만 벌고 아껴 쓰는 건 자신 있으니 가지고 있는 자산 아껴서 여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제 코가 석자라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결혼도 결국 리스크이고 서로 무게를 짊어가는 것 같아서요. 붕어 형님께서 말씀하신 각자 자기 삶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라는 말의 공양입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약간 본인만의 약간 삶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정장비라는 건 대기업 얘기하시는 거죠. 대기업. 뭐 나호선에까지 얘기가 되잖아요. 회사명. 지금 퇴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정 장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다녔고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아니면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 공정 장비요? 그럼 여기 2번에서 관련 1당제 나가면 언제든지 16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일하려면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일하면 1당 16만원씩 받고 일한다는 겁니까? 그럼 요거는 현재는 상관없는 거네. 과거에 있던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아껴가면서 돈 안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십니까? 아니면 아까 지금 그 아파트 분양받은 거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몇 평인지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매매고. 아, 남부 24평요? 혼자 살고 있고. 맨날 방 3칸에 그 한식 2개 달린 그런 집이겠지? 예. 24평도 요즘에 방 3칸에 나오거든요? 신축이니까. 월 50 정도 나간다고요? 아, 30년. 30년 만나면 50 정도 나간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투잡하면서 이것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리운전과 배달을 하고 있다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니 얼마 정도 돈 버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벌 때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네. 본인이 한 달 꼬박 배달과 대리운전을 병행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뭐 본인이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450 본다는 거네요. 아, 쉬는 날이 없다고요? 그러면 한 달 내도록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워커홀릭이네, 워커홀릭.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힘들어? 거의 워컬릭이냐 여러분. 사실 하루 꼬박 15만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풀데이라고 했을 때 한 12시간 한다고 했을 때 15면 엄청 많다고는 보기 힘들어. 네. 그냥 딱 그 시급에 맞게 버는 정도?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만약 주말에 쉬고 한다고 치면 20일이나 21일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300만 원 좀 넘는 거잖아요. 7시간 정도요. 아, 그러면 뭐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네. 근데 대리운전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리운전도? 아까 투잡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배달일이랑 대리운전을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본인이 돈 버는 거,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 일하기 싫어진다. 네, 이런 말이 나와요. 본인이 적은 겁니다. 네. 자, 팩트로 얘기할까요? 뼈 좀 때려드릴까? 리얼워커님? 뼈 맞는 거 좋아하십니까? 진짜 아픈 건 아니고, 뭔가 좀 와닿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그냥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머리에 강하게 탁 박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리얼워커님? 예. 테베스님은 끝나고 또 대화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분명 이 사연 속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또 점점 나이를 먹으니 일을 하기가 싫어서. 근데 팩트로 얘기할게요. 네. 나이 먹으면 일을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님이 지금 하기 싫으면 나이를 더 먹으면 진짜 아예 일에 손도 대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일하는 건 더 지겹고 더 하기 싫잖아. 몸 더 힘들고 더 축나고 회복속도 느리고 더 피곤하고 결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 나이를 먹으니 일하기 싫은 건 정상이에요. 정상. 예. 즉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일하기 싫은 거는 인간 천성이 원래 그래. 나이 먹으면 더 하기 싫어. 더 움직이기 싫고 더 나가기 싫고 더 무거운 거 들기 싫고 더 밤새기 싫고 그래요. 왜냐면 몸이 더 축나거든. 몸이 더 힘들거든. 예전같이 빡세게 못하겠거든요. 근데 해야 돼. 왜냐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더 하기 싫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진짜 아예 손도 대기 싫어. 보기도 싫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님이 이 말을 한다는 건 나중에 나이가 차면 진짜 이런 거 손도 안 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젊을 때, 좀 피치를 올려서 벌 만큼 벌어야 돼요. 물론 몸을 무리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내가 이 사연 안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고향 가서 월 200 정도만 벌고 고향 가서 뭘로 200을 버실 거예요? 고향 가가지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200을 번다고 했는데 고향 가서 200 벌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님이 고향에서 일할 게 없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 배달부업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 님이 고향 가면 지금만큼 안 벌릴 거예요. 이미 설령 고향 가도 있잖아요. 금의 한양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님이 아르바이트 배달한다고 하잖아요.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데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보다 또 좀 더 인구가 많고 더 좋은 곳이라면 당연히 여기가 수익이 높겠죠. 그러면 똑같이 일한다고 했을 때 여기보다 수익이 적다는 거죠. 고향 가면 일 구하기도 힘들고. 예. 그러니까요. 님 생각해봐. 배달 부업이라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도 서울이를 원정을 가고 있어요. 원룸부 해가지고. 왜 그러냐? 사실 지방은 배달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 먹어요. 시켜 먹는 사람 시켜 먹는데 수도권처럼 막 24시간 배달한다거나 이것저것 시켜 먹지 않아요.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중국집, 지방에 있는 중국집은요 밤에 배달하는 거 없어요. 근데 서울은 새벽에도 배달하더라고. 치킨집도 10시 되면 문 닫아요. 배달 안 해줘요. 사실 배달로 돈 벌려면 밤에 해야 되잖아. 밤이 피크잖아. 맞죠? 뭐 점심 식사 시간도 있지만 사실 배달로 돈 벌려면 야간에 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경기도는 야간에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엄청 많이 시켜 먹어요. 경기도는. 이게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방은 야간에 시켜 먹어도 문을 닫거나 사람들이 그때 잘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해결하기 때문에 안 시켜 먹어. 오더가 없어요. 사실 야간에 해야 돈이 되거든요. 배달도.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많이 시켜 먹어. 예. 새벽에도 많이 시켜 먹어. 그래서 밤에만 뛰는 사람들 이죠. 밤에만 뛰어도 돈이 되거든요. 이건 아마 리얼로컨이 일을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그 7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7시간 일하는 것도 야간 시간이 저녁 시간 이후로 아마 치중해서만 맞췄을 거야. 낮에는 안 될 거예요.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잘 안 뛰어요. 낮에 덥기도 하고 오도가 안 와. 그러니까 시간 대비 수익이 안 나와요. 근데 밤에는 배달일이 넘쳐.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바이크 타기도 좋아. 예, 그러니까 저분도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배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밤에 합니다. 밤에 해요. 주말에는 오히려 더 늦게 하겠죠. 왜냐면 주말에 다들 쉬고 하니까 예, 먹겠죠. 낮에는 지옥이에요. 리얼로컨이 낮에 일하고 싶어도 못 있겠죠. 왜냐하면 더워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낮에 일하면 고역이에요. 일단 여러분 밖에 있는 것만 덥잖아요. 배달은 또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반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편하게 못 입어요. 왜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안전장비를 좀 갖추고 해야 돼. 그럼 뭐 쿨토시도 끼고 장갑도 끼고 무릎 보호대도 차고 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장비들이 땀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찝찝하죠 이게. 예, 그리고 사타구니 땀나고요. 사타구니 땀나고 겨드랑이 땀나고 옆구리 땀나고 발바닥 땀나고. 예. 왜냐하면 배달 일하면서 대기 타야 되잖아. 코로나 시간대 맞춰가 대기 타야 되는데 그 땡볕에 대기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죠. 이런 날씨에 하면. 예. 그러니까 밤에 하겠죠. 예.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밥을 주니까 그거 시켜 먹을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밤에는 다 퇴근하고 집에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밥을 찾아서 먹는 사람 드무니까 귀찮으니까 시켜 먹겠죠. 밤에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리얼로컨이 그거 알고 밤에도 일을 하겠죠. 이거 생각해야 돼 리얼로컨이. 이거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지방 가서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 수익이 안 나. 왜냐하면 이 배달 일이라는 게 시간당 얼마씩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속도에 따라 양에 따라 콜에 따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배달 일이 좀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시간당 얼마씩 딱딱 안 떨어져요 이게. 어떤 날은 막 돈 많이 벌었다 어떤 날은 반만 벌었다가 똑같은 시간 있는데. 네. 이게 좀 극명하게 갈려요.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고향 가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면 난 좀 아니라고 봐요. 나이가 꽉 차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다 만들고 나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봐봐.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4억대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4억 가지고 팔릴까요? 지금 알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거. 팔더라도 이것보다 좀 낮춰가지고 팔아야 될 거예요. 아마 님이 이 가격에 팔고 싶어도 그 업자분들 이 가격에 안 팔린다고 좀 낮춰서 냅시다 해가지고 한참 낮춰야 돼. 사장은 올랐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 팔면 딱 오른 만큼 빼야 돼요. 이거 생각해야 돼. 안 그래요? 이 가격에 내가 올랐으니까 이 가격에 팔리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 뭐 부동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냥 뭐 손도 안 대요 그냥. 네, 약간 내린 거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거기다 내가 신도시 나왔던 목이 좋은 데가 아니면 더 안 나가겠죠. 이게 아파트라는 게 뭐 내놓는다고 해서 나가는 게 수도권은 지금 내놓는 데가 엄청 많아요. 님 주변에 아파트 검색해보세요. 매물로 나온 거. 그거 몇 달 전에 걸어놨던 데 아직까지 있어. 그럼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파트라는 게 지금 내놓는다고 바로 와가지고 계약합시다 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놓는다고 해서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격에 못 팔을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다 갖고 해도 막상 고향 가서 막 진짜 여유있게 산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예.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월 200 정도만 벌게 아껴 쓰는 건 자신 있다고 해도 혼자 살고 하면 돈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제일 좋아요. 벌 수 있을 때. 대신에 몸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벌 수 있을 때 가장 버는 게 제일 좋아. 네. 님이 고향 가면 그만큼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님 그거 아셔야 돼. 님이 여기 생활이 또 익숙해져 있어. 여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나 뭐 인프라나 뭐 밥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고향 간다고 해서 내 고향 살았으니까 적응되겠지? 천만의 말씀. 사람이 있잖아요. 고향 떠나가지고 3년만 생활하더라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고향 가서 적응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거기 익숙해지면. 만약 타지 가서 적응 못해가지고 고향 가면 모르겠지만 타지에서 이미 적응할 때도 적응해버리면 다시 고향 간다. 그러면 막연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고향 한 3년 4년 안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많이 바뀌어있어 이게. 동네도 많이 바뀌어있고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고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구매 향향이 아니라는 거지. 이미 고향을 얼마나 좀 많이 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돼요. 네. 지금 아파트 일단은 사세요. 아파트 살면서 존버하세요. 대출금 갚으면서. 네. 제가 봤을 때 한 10년에서 15년은 계속 더 일해야 돼. 네.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뭘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일하기, 돈 수익을 벌이기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고향을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 네. 나중에 나이가 차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것도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님이 저기 가서 200만 벌겠지라고 해가지고 200 벌었어. 근데 막상 200 벌어보니까 돈 나가는 게 많아. 남는 게 없어. 그리고 200 버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 내가 왜 여기 일로 고향을 오려고 했지? 그때 그 고향 사람들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떠나지.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한 명도 없네. 다 떠났구나. 이 생각 안 들까? 여기는 뭐 30분 지나도 콜이 안 떠.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시간대 콜이 떠야 되는데. 이 사람들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나 보네. 이 얘기 안 나올까? 이 사람들은 다 집밥 먹나? 왜 이렇게 배달 안 시켜 먹어? 뭐야 이거 몇 시대니까 배달 콜이 싹 다 문 닫았네. 문 열린 데가 한 군데도 없네. 님이 봐봐 지금 배달이 야간에 하잖아. 그럼 님 야인성 동물이잖아. 맞죠?
그 시간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늦게 자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방 가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는 문 닫아 있어. 지방 사람들 야인성 아니야. 아시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총구석 가면 굉장히 아침의 인간이야, 그분들. 농사 짓는 분들 보통 5시에 일어나요. 한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 밤새 분들 거의 없어. 농촌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맞죠? 가로수도 없는 데도 있고. 예. 어둠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가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돈을 모으시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하는 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안성 알지? 와, 근데 안성이 알아요. 안성이 땅이 넓은데 뭔가 없어. 뭔가 광활한데 뭔가 없어요. 제가 안성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 물론 안성 제가 옛날에 가봤지만 내가 그 생각이 들어. 아니, 안성도 수도권 아니야? 수도권인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진짜 뭔가 광활한데 뭔가 없는 느낌이야. 여기 뭔가 지어야 되는데 없는 느낌. 제가 예전에 그 안성 이제 군대 있을 때 안성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느낌이 촌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도시라 말하기에 뭔가 좀 없는 것 같고 예. 조용하긴 한데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 그 안성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연애를 오래 못하는 편인데 결혼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거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결혼에 관해서요. 글쎄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여자분들이 워낙에 눈이 높아가지고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뭐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런 뭐 일하는 가운데서도 좋은 아가씨 만나면 모르겠지만 사실 워낙에 좀 직업에 대한 선입견도 강하고 어, 정상 일반적인 평범한 연애는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막 일일이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내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지금 눈높이가 높아요. 예. 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짐에도 이 눈높이가 낮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내가 볼 때 경제가 한번 좀 크게 요동을 쳐야 돼요. 예. 특히 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선입견을 가질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좀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번 큰 파도가 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이건 리얼로커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여자분들 돈도 돈이지만 특히 남자들 직업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 특히 아시겠지만 리얼로커님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솔직히 나이 어린 사람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럼 나이 비슷한 사람 만나겠죠. 근데 그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보통 정상적인 사고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있기 하겠죠. 있기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배달이 한다고 얼마나 못 배웠으면 오토바이나 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아직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뭔가를 좀 남녀 간에 뭔가 하기 좀 겁난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일단 다치면 안 돼요. 리오로커님한테 몇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일단 다치면 안 됩니다. 이건 왠지 아시죠? 예,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오더 채우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오더 몇 개 더 채워가지고 일당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 길게
아까 뭐 15만원 딱 그 정도만 벌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좀 1, 2만 더 보면 좋은 거고, 못 본다고 해서 아쉬울 거 없고, 내일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날 수익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몇 개 더 하려고 하지. 웬만하면 비 온 날 하지 마세요. 혹시 비 온 날도 배달하십니까? 근데 돈 때문에 비 온 날 배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춥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면 그냥 몇 달치 돈 다 날라가는 거야, 그냥. 비 오는 날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승용차도 사고 나는데. 오토바이는 더 사고 나겠죠. 네. 근데 비 오면 프로모션 때문에 이제 단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 있죠. 네. 다치면 골로 가는 거야. 또 오토바이 다치면 세게 다치다 보니까 네. 죽을 염려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 정도는 쉬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배달이라는 게 막 그렇게 본인이 빡세게 하진 않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쉬는 날이 있어야 돼. 날 위해 시간을 주는 날이 있어야 돼. 하도 꼬박 쉬는 시간. 저도 휴가 하루 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좀 충전하면서 예, 좀 가는 거 길게 일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서 일단 만족하시고 예, 나중에 뭐 고향에 돌아갈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막상 고향 가도 뭐 이미 고향에 쭉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고향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다시 고향 간다는 게 이것도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막상 고향 와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집 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고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